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문재인 정권의 독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강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과 소통하겠다. 시민들과 함께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재인은 시민들과 대화는커녕 서해 바다에서 죽은 우리 공무원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학생에게 약속한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 5년이 이 나라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빠뜨려 놓고 말았습니다. 경제 10위권인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600조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 빚이 400조가 늘어나서 이제 1000조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막중한 빚은 우리 후세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다가갈 것입니다. 또한 안보는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북한의 핵을 폐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운전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만 해도 미사일을 연초부터 7번이나 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계속 미사일과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찍소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통수권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각오와 다짐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청와대 상판을 걸어놓고 마치 일자리 대통령처럼 온갖 쇼는 다 떨다가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 우리 청년들은 알바자리 하나 구하기도 힘들어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매일같이 전세, 딸세, 월세로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 되는 것은 전 정부 탓이요. 또 코로나를 핑계로 경제가 안 좋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어떻습니까? 이 무능한 정권이 보여준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 청년들이 보금자리조차 꿈도 꾸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집값을 올려놓고 여기에 과도한 세금 폭탄으로 중산층은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서민은 더 배가 고파졌고 일자리는 노인들만 한 달에 한 30만원 받는 일자리가 전부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공정과 정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과연 이들이 내뱉은 공정과 정의, 평화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공정했고 무엇이 평등했고 무엇이 정의로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임기 5년 동안 아무리 뒤돌아봐도 잘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온갖 좋은 자리에는 자기 식구들 돌려막기로 여기 막고 저기 막았어. 사법부를 우롱하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민간인을 사찰하는 이런 악법을 계속 이들은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국회는 지역의 일꾼을 뽑아서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이 정당하게 쓰여지는지 감시, 감독하는 기구고 법을 만들어서 잘못된 법을 고쳐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힘만 믿고 악법을 만들어내는 법공장으로 국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법들이 국민을 위한 법들이라면 오죽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법들만 남발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는 공수처라고 했는데 왜 일반인들 통신 자료까지 다 파헤쳐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들을 정권을 찾아서 이들의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저하게 자기 편이 아닌 검찰들을 전부 중요 핵심 자리에서 내쫓고 한직으로 내몰아서 자기들만 오롯이 앉아서 이 정권의 잘못된 정권 수사는 깔아뭉개고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법치가 무너진 나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남북한 평화쇼를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1년에 한 달 만에 7번이나 미사일을 쐈는데도 아직도 말 한마디 못하고 미사일을 쌀 때마다 불상천이 발사천이 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찌끄리고 있는 이 국방부 그리고 이 정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외교는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 기자가 얻어맞고 혼자 혼밥 먹고 마치 자기 아내 패션쇼나 하는 관광 유람이나 다니는 이런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어느 나라 가서 어느 외국 정상이 이 정부의 문재인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북한 말고는 없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을 완전히 깨서 분열시키고 우리 5천년 역적인 중국과 손을 잡고 북한과 손만 잡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이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래도 40%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 대깨문들의 정신 상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모든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민을 화합으로 통합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우물 정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2,500만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나아가서 만주수복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나라 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합 집단들의 정치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다 좀 더 현명해져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원하는 거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땅 만주까지 찾아오는 그런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소한민국도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이런 얍삽한 정치 몰입애들은 절대로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우리 국민들이 열망하는 대통령을 반드시 당선시켜서 이자들이 원전 폐기,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이런 엄청나게 사기친 사건들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해서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를 농락한 죄, 입법부를 농락한 죄, 공수처를 만들어서 민간을 사찰한 죄, 특정 지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죄, 이 죄들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후보는 과연
누구인지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이 아주 심각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전 국민 80%가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매일같이 2만 명, 3만 명의 환자들이 생겨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방역이 되었다면 초기부터 더 지금은 엄청난 숫자로 줄여야 할 이 우한 폐렴이 계속 늘어서 이제는 오미크론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감기나 같은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오미크론을 그냥 독감처럼 달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입니다. 이 우한 폐렴을 통해서 우리 골목시장과 중소상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 정부를 하루빨리 끝내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그런 나라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